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 수가 나흘째 8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행 지표인 입원 환자는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오미크론 확산세가 다소 진정됐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4월 말쯤이면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 풍토병으로 바뀔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이 발생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한 달 사이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원 환자는 한 달 사이 4,0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됐던 영국에서는 방역 규제를 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한 남가주 곳곳에 팝업 코로나 검사 테스트 텐트에서 무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사 결과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에는 차일드케어 텍스 크레딧과 저소득층을 위한 수혜폭이 크게 늘면서 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됩니다. 지난 주말 한인타운 유가와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용의자 3명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사망자의 신원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파사디나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로 10대 청소년 3명이 모두 사망한 가운데 운전자가 한인 학생으로 추정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둔 가운데 야당인 공화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부연안 곳곳에 눈 폭풍이 몰아쳐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고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되고 있습니다. 노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몇몇 주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올해 미국의 오렌지 수확량이 1945년 이후 가장 적을 것이란 전망에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에 해저화산 폭발과 관련된 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마을이 화산재로 덮여서 마실 물이나 음식 구하기가 어렵고 인명피해도 더 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급 초접전을 벌이면서 안개 속 대선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 날짜, 사회자, 참석 범위를 놓고 여야 간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무속이 있다는 논란을 부각시켰고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예멘 반군이 공항 등을 공습해 9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동맹군이 즉각 반격하면서 중동 일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다음 달 10일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재 외교관과 가족들을 철수시켰습니다. LA 램스가 애리조나와의 NFL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34대 11로 크게 승리하고 디비저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램스의 디비저널 라운드 상대는 템파베이 버켄이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139대 133으로 꺾었고 LA 레이커스는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101대 95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급등에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0.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에는 흐리다 오후 들어서 점차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입니다. 마틴 루터킹 연휴였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어제 마틴 루터킹 연휴 동안 이 사흘간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 1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도 3일간 146명이 추가됐습니다. 주말 보고 지연을 감안하면 확진자, 사망자 수 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7일간 일평균 사망자가 40명으로 10개월 만에 LA 카운티는 사망자 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오미크론의 치사율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 입원자 수도 한 달 전에 비해서 6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일일 양성 판정률도 한 달 만에 8배 넘게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바바라 페렐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사망자 수가 확진자나 입원자 수 급증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하는데 안타깝게도 향후 몇 주간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을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LA타임즈가 질병통제예방센터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전국 요양원 입주자 3만 2천여 명이 확진돼 한 달 전에 비해서 7배 가까이 요양원 사태도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양원 입주자 사망자 역시 644명으로 전주보다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미국인 5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잔스홉킨스 대학이 어제 미국의 누적 코로나 확진자를 6,640만 5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CNN은 이것은 미국인 5명 중에 1명꼴인 20%가 지난 2년간 이어진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미국의 인구는 3억 3,144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확진자 규모는 단일 국가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이며 전 세계 누적 확진자의 20.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최근 실내 활동을 주로 하는 겨울이 되면서 전염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퍼져 미국에선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80만 명에 달하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이 공식 집계치가 실제 확진자 수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국가 상당수에서 영유아 입원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출현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입원 치료가 필요한 5세 미만 아동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4, 5주차 연령대 확진자 대비 입원 환자 비율은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기 전 2주 기간보다 약 50%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현상은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 변이가 그만큼 어린이한테 위험도가 더 높다는 이야기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코노미스트는 비교적 저조한 아동 백신 접종률도 입원율 증가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폭증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이곳에서 4월 말쯤이면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서 풍토병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백신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또 다른 변이 발생 여부가 물론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입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나흘째 80만 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폭발적인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건데 미국 워싱턴대학교 보건계량연구소 IHME가 예측한 오미크론 정점 시기가 바로 이번 주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인용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꼽히는 IHME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코로나19가 이번 주 정점을 지나 4월 말엔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겐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는 오미크론발 엔데믹이 현실화될 거라는 겁니다. It will come down as fast as it went up. Omicron is exactly like a flu in terms of severity. We have to live with it. We don't shut down our country because of flu.
이와 관련해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은 기대는 하지만 또 다른 변이 발생의 변수라고 했습니다. I would hope that that's the case, but that would only be the case if we don't get another variant that eludes the immune response to the prior variant. IHME는 한국은 설 연휴 이후 오미크론 감염자가 폭증해 다음 달 25일쯤 최고치에 도달할 거라는 예측도 내놨는데 대부분 무증상 감염일 거라면서 확진자 수가 아닌 입원 환자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ight now project that the peak in Korea would be in February 25 at 145,000 cases. That's your peak daily cases. So you need to prepare for a surge in hospitalization. 이른바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며 강력한 폐쇄 정책을 펴고 있는 14억 인구 중국도 강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을 피해갈 수는 없다며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컬버시티 교육부가 코로나 사태의 대응책으로 일주일 동안 학교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한 주 동안 학교 문을 닫는다고 컬버시티 교육부는 발표했습니다. 쿡트렌 교육감은 학교를 폐쇄하는 며칠 동안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회복하고 학교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교육위원회와 교직원 노조들과 상의한 끝에 학교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컬버시티 교육부는 오는 24일부터 학교 운영을 재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학생들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컬버시티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학생들 대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곳으로 이번에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가장 빠른 조치를 내놓은 교육부가 됐습니다. LA의 코로나 테스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소가 운영됩니다. LA시 제13지구 미츠오페럴 시의원실은 어제 에코파크 지역에 이 코로나 무료 테스트 센터가 설치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테스트 센터는 지난 주말 설치됐고 바로 오늘 18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2044 리저벌 스트리트에 설치되어 있는 에코파크 코로나 테스트 센터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운영되고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8시간에 통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한 남가주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팝업 테스트 텐트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곳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기도 하는데요.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세 속에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많은 한인들이 타운 내 길거리 곳곳에 마련된 팝업 코로나 검사 텐트에서 PCR 검사를 받고 있지만 검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팝업 텐트에는 하루나 이틀이면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쓰여져 있지만 최근 들어 열흘 혹은 3주가 지나도 검사 결과를 받지 못했다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라크라 센터 내 코로나 검사 텐트에서 검사를 받으려던 한 한인 남성은 검사소의 긴 대기줄로 인해 개인정보만 기입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는데 수일 뒤에 문자로 코로나 테스트 음성 결과를 받는 황당한 일까지 겪었습니다. 코로나 검사 텐트에서 제공하는 PCR 검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이영직 내과 전문의는 지적했습니다. 정상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사실 검사하는 가서 PCR 검사를 하는 게 그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하고 기다렸다가 결과 나오는데 벌써 4일 5일 걸리게 되면 벌써 이제 초기 증상이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최근에 급증한 검사 수요로 인해 PCR 테스트 킷이 부족하고 넘쳐나는 검사 샘플들로 인해 연구소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PCR 검사 결과를 받는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48시간 이내에는 검사 결과가 나와야 검사를 받은 주민이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의료진들이 확진자들에게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결과가 열흘이 지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PCR 검사 결과는 코로나 오마이크론 방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현재로서는 벌써 이제 초기에 전염성이 강한 시기를 다 지나버리기 때문에 골든 피리를 지나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하든지 격리를 하든지 이 기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텐트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예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텐트 시설의 경우 전문 의료진들이 운영하는 검사소가 아니다 보니 PCR 검사 결과가 나온다 해도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정확한 검사 결과는 전문기관에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PCR 검사 결과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검사 결과가 최소 15분에서 최대 1시간 안에 나오는 래피드 테스트도 수요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래피드 검사의 경우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주민들이 숙지해야 합니다. 래피드 테스트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아도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어떤 데는 가면 그냥 키트를 주고 스스로 수압을 해오라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는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걸 이제 깊게 해야 되는데 깊게 하지 않고 그냥 코 주위에만 그냥 만나해가지고 결과를 줬을 때는 이제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양성이라 하더라도 아마 덜 돌릴 게 왜냐하면 그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랩들이 더 클 거예요. 그게. 정확한 PCR 검사 결과를 제때 받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외출 삼가하는 등 주민들이 스스로를 조심하고 코로나 증상인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이면 알아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 1월 18일 화요일 남겨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남가주 지역 다소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이렇게 구름이 머물고 오후 들어서는 점차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낮 기온은 어제와 같거나 어제보다 2, 3도가량 오르는 곳도 있습니다. 목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10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목요일부터 또 다음 주중까지 쾌청한 날씨 이어지겠고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평년도를 약간 웃돌면서 남가주에는 당분간 맑고 포근한 겨울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7도, 53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3도, 48도, 해안 지역은 62도, 53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오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방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0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소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에서 첫 여성 소방국장이 탄생했습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과 누리 멜트네즈 LA 시의장은 랄프 테라자스 은퇴 계획에 따라 후임으로 크리스틴 크라울리 LA 소방국 부국장을 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임명이 확정되면서 크라울리는 LA 소방국을 이끄는 첫 번째 여성 수장이 됐습니다. 지난 22년간 LAFD, LA 소방국에서 근무해온 크라울리는 순조롭게 승진했다는 평가입니다. LA 소방국의 최초 여성 책임자이며 여성 부국장 타이틀을 얻은 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또 LA 소방국의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인 EDD가 최근 약 34만 5천여 건에 달하는 장애보험 지급에 대해서 보유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 잘 이용되지 않는 2만 7천여 개 의료기관에서 지난 12월 한 달에 대량으로 장애보험을 신청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EDD가 조사 결과 훔친 신분증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직적 사기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험 지급 중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임신부를 비롯해 코로나 감염자와 질환자, 부상자들, 실제로 장애보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이 지급 보류 사태가 장기화되면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년 팬데믹 기간 동안 사기에 의한 실업수당 신청으로 수십억 달러가 빠져나간 가운데 캘리포니아 EDD는 지난 12월 한 달간 갑자기 장애보험 신청이 늘어난 것이 실업수당 신청 사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일시적으로 장애보험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보험은 임신부나 코로나 감염자, 각종 질환자들과 부상자 등이 일정 기간 동안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EDD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서 장애보험 지급 보류 사태를 보다 짧은 시간에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10대 청소년이 운전하던 차량이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난 뒤 프리웨이 밖으로 추락했다라는 초기 보고가 나왔지만 210번 프리웨이 밑에 미칠랜드 애비뉴를 운행 중에 콘크리트 연석을 들이받고 또 펜스를 들이받으면서 전복돼 3명 모두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8시 25분 파사데나 210번 프리웨이 및 미칠랜드 애비뉴에서 사고는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로는 한인 추정 앤딘 배군이 동승자 에릭 글랜슨, 니콜라스 토레스와 함께 한 차에 타고 있다 모두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당시 운전을 하던 배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통제를 잃고 콘크리트를 들이받았고 서쪽 방면으로 가다가 또 체인랭크 펜스에 추돌 하면서 전복돼 사망한 것 같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카운티 검시소에 따르면 사망한 배군은 2004년 1월 17일생으로 오늘이 생일입니다. 생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참배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 측은 이번 사고가 약물이나 알코올이 원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난 2년간 LA 지역에서 차량 절도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이곳 한인타운에서도 차량 절도범들의 활개를 치며 하루에 2대꼴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통계 분석 사이트인 크로스타운이 LA 경찰국인 LAPD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LA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차량 도난 범죄는 모두 24,224건으로 2010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LA 한인타운도 차량 절도 범죄가 가장 빈발하는 지역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LA시에서 차량 도난 다발 지역은 보일 하이츠가 매번 1위로 꼽혀왔는데 작년에는 다운타운에서 이 차량 988대가 도난당해 순위가 뒤집혔습니다. 보일 하이츠에서는 차량 도난 사건이 2위로 발생했고 이어서 벤나이스, 한인타운, 웨스트레이크 지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인타운 한복판 쇼핑몰에서 유가와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 3명이 체포되고 사망자 신원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주말 15일 오전 2시 유가와 알렉산드리아 코너 쇼핑몰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 3명을 모두 체포했다고 LAPD는 밝혔습니다. 사건 목격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가 한인 노숙자로 추정된다라고 하고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린 바 있지만 LA 카운티 검시국은 사망자 신원이 션 위드자자로 확인됐다며 인종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 차량을 확인해 추적한 결과 차량 주소지가 에코팍인 것을 확인했고 사건 발생 당일 사망자와 함께 있던 남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용의자는 조슈아 알레그리아와 데미안 데오니로 현재 살인 미수 혐의로 각각 보석금 100만 달러 책정받고 구금돼 있습니다. 싸움을 말리던 남성을 사망케 한 용의자 호세 가르세아는 경찰군 살인사건 담당 형사에게 자수해 현재 살인 혐의로 200만 달러 보석금을 책정받고 구금돼 있습니다. 이곳 LA 지역에서 노숙자들의 이유 없는 공격으로 숨지는 묻지마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70대 할머니 간호사가 노숙자의 갑작스러운 폭행에 머리를 다쳐 숨졌고 고급 가구 매장에서 일하던 20대 대학원생도 무차별 칼부림에 희생됐습니다. 먼저 70살의 간호사 샌드라 셀스는 지난 13일 LA 유니언 스테이션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노숙자의 공격을 받고 두개골이 골절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묻지마 공격에 이 셀스가 희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할머니 간호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앞서서 20대 한 대학원생도 무차별 흉기 공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UCLA 대학원생인 24살의 브리아나 쿠퍼가 지난 13일 LA의 고급 가구점에서 혼자 근무하다가 용의자의 칼부림에 희생된 것입니다. 경찰은 CCTV에 포착된 용의자를 노숙자로 추정했고 이 용의자는 흑인 남성이며 사건 당시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이 피해자를 마구 찔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에서 아시아계 여성이 정신 이상 증상을 지닌 노숙자에게 떠밀려 사망한 뒤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신 문제가 있는 노숙자가 뉴욕 시내를 활보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뉴욕 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정신적 문제가 있는 노숙자에 대해선 공권력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 문제가 있는 노숙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선제적으로 병원이나 수용시설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의 원칙은 정신적 문제가 있는 노숙자가 지하철에 들어올 경우에도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지켜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가 리버사이드의 도산 안창호 기념관 건립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념사업회의 수장이었던 고 홍명기 총회장의 타계와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리버사이드 시정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제기하면서 프로젝트 구체화를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기념사업회는 지난 11일 리버사이드 시 정부 관계자들과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를 갖고 부지 선정을 비롯한 도산 안창호 기념관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LA 총영사관 순회 영사 업무가 예약이 밀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LA 총영사관이 최근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처리 건수는 6,068건으로 한 달 평균 50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에 4번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하루 126건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감안할 때 상당히 많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총영사관의 순회 영사 업무 서비스를 맡은 민원인 중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1,685건으로 전체의 27%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한국을 방문해 자가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이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한인들이 순회 영사 업무 서비스를 받는 항목 중에는 여권갱신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국적상실, 위임장, 병역관계, 거주지 증명, 병무청 서비스 등을 비롯해서 다양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민원 서비스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LA 한인타운의 대표적 쇼핑몰 가운데 하나인 로데오 갤러리아의 테넌트들이 새로운 임대주와 임대료 인상건을 두고 몇 달간의 갈등 끝에 완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임대인들은 여전히 임대료가 높아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재 로데오 갤러리아 쇼핑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인업주는 새로운 임대주와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고 5명 내외 임대인만 기존과 비슷한 임대료로 재계약했고 나머지는 임대료가 너무 많이 인상돼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과 번영회 측은 현재 10명 정도의 테넌트들이 계약을 마친 상태라면서 일부 테넌트들이 여전히 높은 임대료를 부과받은 것은 지난해 상가 번영회가 집단 행동을 했을 당시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목표는 단순한 인플레이션 해소가 아니라 경기 회복세 둔화, 주식시장 폭락 등의 영향 없이 물가 상승을 안정시키는 게 목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최소한 인플레이션은 따라잡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선임 경제분석가 아디티아 바베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경기 회복세를 가라앉히지 않고 월가를 당황시키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을 따라잡는 것 그것이 까다로운 부분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상하고 브레이크를 밟도록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수석 경제학자 이언 셰퍼드스는 최근 자사의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언제 최고조에 달하느냐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최고조가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곧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 상황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시건 대학교 공공정책경제학과 교수 저스틴 울퍼스는 우리는 대유행 경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때는 일반적인 교과서는 사라지게 된다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미국 오렌지 수확량이 1945년 이후 가장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농림부는 올해 플로리다주 오렌지 수확량이 90파운드짜리 기준으로 4,450만 상자로 예상된다면서 기존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이어서 올해 작황이 허리케인 어마로 대대적인 피해를 봤던 2017년지 당시보다 더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농림부의 전망이 정확하다면 올해 오렌지 수확량은 1945년 이후 최소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의 감귤국은 감귤 녹화병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감귤 녹화병은 귤나무 이를 통해 전파되는 질병입니다. 나무의 영양분과 수분 흐름을 막아서 열매가 익지 않은 채 떨어지게 하고 이 질병에 걸린 과일은 신맛이 강해 상품성도 없게 됩니다. 감귤 녹화병은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이 지역의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당국은 지난 12일 낙과가 평소보다 훨씬 많고 수확된 오렌지도 비정상적으로 작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년간 좁혀지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소득 격차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21세기 가장 긍정적인 트렌드는 부국과 빈국의 불평등이 개선된 것이었지만 이 경향이 반대로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갈등과 지정학적 불안정이 발생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진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은 현저히 낮은 수준의 성장률에 머물 것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선진국의 평균 중위소득 증가율은 2%대였지만 개발도상국은 3%를 넘기는 등 팬데믹 이전까지 선진국과 다른 국가 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있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오래 지속되고 특히 빈국에서는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세계 자동차 업계가 생산에 차질을 겪은 작년 내 고급차의 판매는 오히려 급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롤스로이스와 벤틀리, 폴쉐, BMW가 지난해 기록적인 판매량을 나타냈다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탄탄한 수익을 올린 데는 고급차의 판매 호조가 큰 힘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감산에 들어간 각 자동차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부품 업체들은 수익성이 높은 고급차에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고급차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도 지난해 87%의 출하량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건 미국에서 메세데스 벤츠보다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세대 5G 이동통신 중저대역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항공업계가 서비스가 항공기 운항에 미칠 위험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과 스티브 딕슨 연방항공청 청장 등에 보낸 서한에서 5G 중저대역 서비스 신호 간섭으로 항공기 수천 편이 이륙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혼란이 빚어지고 국내 상업활동이 결국엔 중단될 수 있다며 경고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원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의원들도 이동통신사 AT&T와 버라이즌의 주요 공항 활주로 주변에서 5G 서비스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항공업계는 중저대역 이 5G 신호가 같은 주파수를 쓰는 비행기 고도계의 신호 간섭을 일으켜 항공기 운항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 역시 5G 서비스가 잠재적인 간섭으로 비행기 계기판이 영향을 받아 운항이 크게 방해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이 주파수 대역을 이미 40여 개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항공업계가 이 주파수 대역에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는 해당 장비들을 업그레이드할 수간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5G가 출시된 게 벌써 몇 년째냐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항공업계의 이런 반발에 이미 5G 서비스 도입을 2차례 연기했다가 오는 19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어린 자녀 양육을 보조하기 위한 차일드 케어 텍스 크레딧과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한 언더 인컴 텍스 크레딧의 수혜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철에 확대된 공제 혜택 등 절세 요령을 정유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세금 환급 절차가 지연될 것을 감안해 연방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가능한 한 서둘러 세금 보고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세금 보고를 위해서는 납세자들이 관련 서류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 선지급 차일드 텍스 크레딧 서류와 경기부양금 지급 서류를 잊지 말고 챙길 것을 전문가들이 당부했습니다. 강신용 공인회계사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IRS에서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두 가지를 편지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하나는 선지급 아동수당에 대한 편지 6419, 그 다음에 경기부양금 1,400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6475, 이런 서류를 잘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 세금 보고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과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한 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부모가 직장에 다니느라 어린 자녀들을 데이케어 등에 맡기는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인 차일드 케어 텍스 크레딧 한도가 종전에 $3,000에서 올해는 $8,000로 늘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16,000까지 차일드 케어 텍스 크레딧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3,000불까지 해가지고 20%부터 시작하니까 600불, 그 다음에 35%, 3,000불에 곱하기 맥시멈이 3.5%면 이제 했던 것이 이번에는 8,000불까지 쓴 거에 대해서 준다. 그 중에 최고 50%까지도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8,000 곱하기 0.5 하면 맥시멈 1인당 4,000불까지도 받을 수 있다. 두 사람이면 8,000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한 언더 인컴 텍스 크레딧의 수혜소득 상한선도 늘었고 수혜자 연령도 기존에 25세에서 65세 사이던 것이 올해에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변화가 두 가지가 크게 생겼는데 하나는 전에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인컴이 3,650불 이상이면 해당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인베스트먼트 인컴이 40,000불까지라도 준다. 또 결혼한 사람들이 따로따로 세금 보고를 하면 안 준다. 근데 그것도 준다고 그랬고 올해는 그 나이 제한이 한시적으로 없어요.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동부 연안 곳곳에 눈폭풍이 몰아쳐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고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몇몇 주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YTN입니다. 눈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제설 차량이 밤새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미국 조지아주에서부터 북동부 연안까지 여러 주에 걸쳐 강한 눈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뉴욕주 버펄로와 오하이오주 애슈테빌라에 43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은 25cm의 적설량을 기록해 1891년 세워진 종전 기록을 130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이 숨졌고 버지니아주에서는 일요일 하루 1000여 건의 교통사고가 신고됐습니다. 2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몇몇 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and that number, unfortunately, is likely to grow. Some counties have opened or are preparing to open shelters for people who are without power and heat. 뉴욕과 보스턴 등 북동부 대도시에선 눈은 많이 내리지 않았지만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번 폭설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일요일 3,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된 데 이어 이튿날에도 1,600편 이상이 결항됐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을 따라 북상 중인 이번 겨울 폭풍은 캐나다 남동부 토론토 지역에도 많은 눈을 뿌렸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마지막 와일드카드 경기 열렸습니다. LA 램즈와 애리조나 카디널스 간의 경기에서 LA 램즈가 34대 11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전을 21대 0으로 크게 마친 상황, 이미 승부는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4대 0으로 앞서고 있을 때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쿼터백 카일러 머레이의 패스를 가로채기에서 또 터치다운에 성공하면서 이미 그쪽에서 승부가 갈라졌습니다. 카일러 머레이 외할머니가 한국분이신 선수입니다. 아쉬웠죠? 처음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 처음 쓴 잔을 마셨습니다. 이게 카일러 머레이가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반면 이번 오프시즌에 LA 램스에 영입된 매튜 스태포드, 디트로이트 라이온즈에서 12년 동안 뛰면서 단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해보지 못했는데 LA 램스에서 자신의 데뷔 13년 만에 첫 번째 플레이오프 승리를 맛봤습니다. 디비저널 라운드에 진출한 LA 램스는 템파베이 버캐니어스와 만나게 됩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일반인들의 경기 관람이 무산됐습니다. YTN입니다. 화려하게 막을 올린 도쿄올림픽. 그러나 코로나19 창궐로 몇몇 종목을 빼고는 관중 없이 치러졌습니다. 입장권 수입 9,300억 원이 날아갔고 역대 최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지난해 해외 관람객을 안 받겠다고 선언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개막을 보름 남짓 앞두고 중국인들에게도 입장권을 안 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킬 특정 그룹의 관중들에게 표를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인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확정되는 올해 안방에서 열리는 세계적 잔치를 무관중으로 치르고 싶지는 않았던 중국 정부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입장권 수입 포기와 막대한 적자 부담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제로 코로나가 위협받고 있고 개막식이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와 겹치는 등 위험 요인이 가중되자 선택한 고육책입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가 어제 모두 원정 경기를 가졌는데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39대 13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LA 레이커스는 덴버에게 크게 패한 이후 많은 질타를 받았었죠. 그런데 어제 유타 재즈 강팀인데 이 유타 재즈를 상대로 101대 95 승리를 거뒀습니다. 유타 재즈와 맞서서 레이커스 어제 열심히 뛰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네, 레이커스 그런 모습 꾸준히 유지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득점기계 레반도프스키가 메시를 제치고 2년 연속 FIFA 올해의 선수에 뽑혔습니다. Lewandowski, congratulations, Glückwunsch. 피파 올해의 선수의 영광은 레반도프스키에게 돌아갔습니다. 2년 연속 수상으로 지난해 발롱도르 2위의 아쉬움도 지웠습니다. 50년 가까이 묵은 분데스리가 게르트 밀러의 최다골 기록을 경신한 세계 최고 스트라이커로 평가됩니다. I'm very happy. I'm very proud. I feel happiness, and also I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my teammates and my coaches, and thank you to everyone who voted for me. 올해의 선수는 각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 미디어와 팬투표로 정해지는데 한국 주장 손흥민도 레반도프스키에게 1위 표를 던졌습니다. 2위 메시와 7위 호날두까지 이른바 메날도를 모두 제쳤습니다. 영양학과 체육학을 전공해 사실상 개인 트레이너 역할을 맡은 아내가 숨은 공신으로 꼽힙니다.
가장 멋진 골을 주는 푸슈카시상은 손흥민의 옛 동료 라멜라가 받았습니다. 라멜라는 3월 아스널전에서 다리를 뒤로 꼬아서 차는 환상적인 라보나킥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모우라는 어시스트한 선수도 트로피를 받아야 한다는 농담으로 옛 동료의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지난해 에릭센이 심장 이상으로 쓰러졌을 때 빠른 대처로 동료를 지켜낸 덴마크 대표팀은 페어플레이상을 받았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2022년 1월 18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